동양학과 조인철 교수입니다. 동양학과 신정원 교수입니다. 동양학과 정재상 교수입니다. 우리 정재상 교수님께서 교수진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는데 예. 우리 신정원 교수님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신정원 교수님은 뭐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국내 명리학계에서도 그 명리 개론서 몇 년 전에 나왔죠. 기초부터 배우는 사주명리라는 책을 내셔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책이죠. 아주 그 처음 명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읽고 아주 호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정원 교수님은 그 이전에는 그 한국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즈의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해오고 계시면서 뭐 칼럼뿐만이 아니라 코리아타임즈의 오늘의 운세를 영어로 매일매일 그 기사를 상당히 오래 하셨죠? 쓰고 10년 이상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명리학계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해외에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이었죠. 출판사가 그 라이프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된 명리 책을 내서 사실 국내에서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정원 교수님은 그 우리 주한 대사로 계신 영어권에 있는 여러 대사분들의 또 그렇죠. 이 사주를 또 풀이해 주시고 강의도 하셨죠. 그렇죠. 실제로 해외에도 뭐 저기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또 제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권에 있는 여러 이 술수학 쪽에 전문가들과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우리 학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 정재상 교수님은 세계 유수 대학 중에 유명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토대학 거기에서 학위를 하시고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지도 교수님이 또 특별히 세계적으로 이 술수학 쪽에 굉장히 연구를 깊이 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 다케다 토끼마사 교수님이라고요. 그 일본의 술수학 연구 1인자이시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또 예전에 저희 원광 디지털대학교에서 국제 술수학 심포지엄이 열렸을 때 오셔서 강연도 해주셨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재상 교수님이 엄청나게 혹독한 학문적 그 연마를 하시고 이 학교를 오셨는데 사실 맡으신 임무는 술수학의 그 학문적 기틀 이런 것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사실은 모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두 분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조인철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그 독특한 그 경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이제 건축 설계를 하다가 뭐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하다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워낙은 이제 건축 설계의 풍수를 어떻게 반영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쪽에서는 상당히 그 이단적인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뭐 중국을 좀 가서 거기서 또 여행도 좀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건축 설계 강의를 좀 한 그런 좀 경력을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그 세 사람은 말이죠. 일본, 그 다음에 영어권, 그 다음 저는 중국 맛을 좀 봤고 그래서 동아시아와 그 세계를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수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신정원 교수님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명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학과의 저는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인데요. 실관 위주로 수업을 하고 또 실관 위주라고 그래서 뭐 너무 그 현실적으로 상담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관에 있어서의 학문적 기틀도 굉장히 중요시하게끔 그렇게 교과 과정을 배치를 해 놓았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술수를 하다 보면 막상 굉장히 속이 비게 됩니다. 공허한 학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학문에서 그러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학문, 특히 이제 뭐 고전의 공부라거나 또 우리 학과장님이 하시는 역사성이라거나 철학적인 뒷받침도 하면서 분명히 실관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뭐 가족 사주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현실감을 잃지 않게끔 저희가 학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학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밀도 높게 고려한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 보통 우리가 1학년 때 입학할 때하고 3학년 때 편입학할 때가 있는데 1학년부터 뭐 4년 정도 한다면 최소한 어느 수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우리가 학과목을 구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 성실하게 저희가 이제 학과 배치한 것에 따라서 저희의 교과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온다면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는 적어도 본인의 사주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펼쳐 놨을 때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과 과정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공부가 그렇게 단기간에 욕심을 또 낼 수도 없는 그런 공부이고요. 다만 착실하게 기초부터 다져서 앞으로 본인의 그런 희망에 따라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요약하면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4년 동안에 우리 정해진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 졸업할 때쯤은 그래도 자기 사주 내지는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사주 정도는 그래도 풀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아요. 저희 풍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그 제야나 이런 쪽에 이제 묘지 풍수에 치중을 했다면 우리 학교는 사실 그 주로 그 현대 풍수 말하자면 이제 도시 풍수, 부동산 풍수, 건축 풍수, 조경 풍수 그리고 현재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인테리어 풍수 뭐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이론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이나 그림 자료로서 아주 풍부하게 준비해서 구성된 그런 그 학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가 그 현장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모니터로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구성된 학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택풍수답사 이번 주는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양리로 왔습니다. 여기 16세기에 예. 5개의 성씨들이 이제 입향적으로 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마을이 하나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양 1, 2하고 예. 2리로 나눠져 있는데 네, 네. 이 지명이 나눠지는 것은 복판의 중간에 내수가 흐릅니다. 가운데 물줄기로 인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이 1, 2, 저쪽이 1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송천이 우입 좌출로 흐르는 곳에 안궁수문 해가지고 흉수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의 화살을 내한테 쏘는 형체를 하니까 반궁수가 되죠. 사실 우리 그 국내에서는 말이죠. 그 유행에 따라서 뭐 풍수 쪽에 사람들이 몰렸다가 명리 쪽에 몰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양술수학은 사실 기본 바탕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역 쪽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시대는 아무래도 주역이 좀 더 베이스고 점술로서도 주역이 좀 더 유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뭐 명리학을 공부를 하건 아니면 풍수를 공부하건 그 바탕이 되는 데는 사실은 주역의 어떤 이론이나 수리가 있죠. 그래서 주역이 아주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 중에 주역에 관련된 학과만 몇 개 있죠.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렇죠. 그 주역 공부하기 위해서 진학 또는 입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입학 자기 소개서 같은 걸 보면요, 주역에 관심이 있어서 입학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역 철학사 과목이 있고요, 또 상수역학, 또 육효 주역점 이런 수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각의 그 과목마다 훌륭한 그 교수님들이 맡고 있는 과목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명리하고 풍수도 여기 계신 조인철 교수님하고 신정원 교수님 이외에도 또 명리 풍수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 이외에도 뭐 술수학 전반을 아우르는 교과목들이 저희가 개설되어 있죠. 그래서 뭐 성명학이라든지 그래서 유김, 기문, 자미두수, 그 다음에 뭐 기초가 된 동양천문학도 하고 또 그 타로 과목도 있습니다. 타로 과목도 있고 또 그 양생술, 아주 그 각 분야에서 정말 한국에서 그 분야를 대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맡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교수진하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교를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내가 저기 학교에 입학해서 저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뭐 나 같은 사람도 저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지금 상황들입니까? 저희 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령대부터요, 직업군으로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업군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국이 뭐 70, 80년대, 60, 70년대 어려운 그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시골에서 이제 제대로 학교를 가정 형편 때문에 못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그 학업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시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를 하시고 저희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대학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입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과대학 그 교수님도 있으셨죠. 진학하신 경우도 계셨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연령대도 그렇고 직업군도 사실은 뭐 회사원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실제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속인들 분들도 오시고 또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업군도 정말 다양하죠. 연령대는 우리가 그래도 이 공부하려면 물론 뭐 20, 30대가 사실 간혹 있긴 한데 대체로 보면은 뭐 50대 이런 분들이 많고, 사실 연세 드신 분 뭐 70대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 계시죠.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비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그 여성분들의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제가 여성으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나이대는 얘기를 했지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느라고 바쁘게 인생을 사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시간이 생기면서 우리 원광 디지털대학교 이런 동양학과 같은 학과에서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성분들 보면 그 성실도라거나 진실성 측면에서는 뭐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 가정주부
분들이 이쪽에 사실 다 관심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를 가서 이제 물어보시다가 맞아요. 이제 뭐 물어보는 데마다 좀 다르니까 이제 본인이 공부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의 진로 적성 같은 것도 이 공부를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공허한 마음을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식구 가족들의 사주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정재상 교수님이 이제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대, 심지어 뭐 무속인이나 뭐 스님들도 계시다 그러는데요. 뭐 20-30년 공부하신 그 고수분들도 사실 계시고 좀 철학관을 하시다가 대체로 보면 뭐 공부 좀 했다 하면은 뭐 한 20년 이상 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학교에 진학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부라는 게 사실은 이 깊이 들어가고자 하면 사실은 한두 끝도 없죠. 그런데 이제 혼자 그 외길을 한 길을 파오시다가 어느 벽들에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고 좀 전체를 아우르고 싶은 어떤 이런 갈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렇게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왜 오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또 굉장히 또 자기들의 부족함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자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체로 뭐 이렇게 이 술수학 오래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자기 혼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동양학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그 계층, 다양한 그 부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사실 오프라인 활동 이것도 사실 대단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매우 활발합니다. 뭐 이게 사이버 대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뭐 컴퓨터로만 학생 생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학생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이제 MT도 보통 계약을 하면 매 학기 초마다 굉장히 성대하게 학생의 MT, 오리엔테이션 같이 합해서요 열리고요. 또 저희가 그 학생들 스터디 동아리 모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만 지금 5개의 스터디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주, 주말마다 매주 스터디 동아리들이 열리고요. 또 스터디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또 학우님들이 자유롭게 또 자기들 공부 모임을 조직해서 각 지역 캠퍼스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좀 이런 공부해서 졸업증 말고도 우리가 다른 결과물 이런 것 때문에 자격증 제도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죠. 네, 저희 과에서 풍수와 명리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거나 뭐 이제 저희가 시험 문제를 제출해서 학생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한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상 교수님은 일본에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신정훈 교수님은 이제 영어권 이쪽으로 이제 많이 활동하시고, 그래서 이 술수학을 국제화하는데도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우리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술수학 포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신정훈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국제 술수학 포럼이라는 것을 뭐 작년에도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국제 술수학 포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런 전문가나 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뭐 세미나랄까 배움의 장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을 예를 들면요, 홍콩의 그 전 세계
지금 현재까지 5명만 있다고 하는 그런 그랜드 마스터를 초청을 했었고요. 또 일본에서도 아주 저명한 그런 풍수가를 초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뭐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또 더 유명한 사람이 생겨나면 또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또 저희 교수진들도 마찬가지로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또 한국에 우리 술수학이 결코 세계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교류를 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리는 그런 기회도 잡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아주 그 긍정적인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술수학이 그 다양한 분야에 말이죠. 어찌 보면 융합 학문으로서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스페인에서 오신 분이 그 기업 경영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네, 그 조셉 콜이라는 스페인의 그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데요. 한국의 뭐 유수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MBA 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이제 사주 명리라는 것을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오행의 상생 상극의 모델에 본인이 개발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접합을 해서 아주 뭐 책도 지금 2-3권 좀 쓰고 있는 그런 교수인데요. 저희가 뭐 불과 몇 달 전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웠고요. 학생들에게서 반응도 아주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들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홍콩이나 일본, 뭐 동아시아 쪽은 이 술수학을 뭐 한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접했었는데. 스페인에서도 그런 거 한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네, 술수학이라는 학문이 국내 한국 시장이라는 조그마한 파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파이를 아예 키워버려서 블루오션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 학문을 아주 크게 확장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시장을 쳐다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도 학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찌 보면 지금 술수학이 이제 뭐 마지막 단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 새로 시작이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의 눈을 돌려서 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분야가 바로 우리 술수학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공부의 달인이신 정재상 교수님께서 술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우리 학생들 중에는 좀 이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한테 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공부의 달인은 아니고요. 동양학이라는 학문 중에서 특히 술수학은 이게 어떤 지식이나 개념의 이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에 체화되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 급하시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라요. 졸업생분들 또 의견을 들어도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공부에 왕도가 없다. 딱 한마디로 저희 술수학 공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자세라고 그러면 그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일본말로 하면? 꾸준히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일본말로 하면 글쎄요, 육구리, 야스마즈. 그러니까 천천히 쉬지 않고. 일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쉬지 않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좀 호흡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좀 쉬지만 않으시면 이 공부는 확실하게 성과를 얻는 공부입니다. 뭐 요약하면 이게 뭐 조급하게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 시간 숙성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사실 뭐 동료학은 그 외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외운다고 해서 이게 뭐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자연학이니까요. 예, 예. 체득을 해야죠. 예, 예. 실제로 제가 정의를 한다면 동양학은 깨달음의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달음은 우리 뭐 교수들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직접 예. 만나러 가죠. 원디대에서 만나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디대에서 만나요. 원디대에서 만나요.